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제주 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김항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4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재개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림해상폭력 사업 인허가에 따른 문제와 제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도의회 각 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의원 발의와 도지사 제출 의안 150여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제주 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집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대학교 병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김해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폐막식이 오는 17일 김해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사전 경기로 치러진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제주 선수단은 10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의인 김만덕을 기리는 제45회 만덕제가 오는 20일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에서 봉행됩니다. 만덕제에서는 헌화와 분향, 제례 봉행에 이어 김만덕상 시상식이 진행되며 나눔 큰잔치 등의 행사도 마련됩니다. 제5회 세계유산축전이 오는 2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축전에서는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 구간을 걷는 워킹 투어와 비공개 동굴인 뱅뒤굴과 김영굴을 탐방하는 특별 탐험을 비롯해 한라산 야간 일출 산행과 성산 일출봉 야간 투어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가 불투명해진 것은 제주도의 늑장 대응 때문이라는 비판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 발탁 승진제로 도지사와 출신 지역과 학교가 같은 공무원들이 승진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올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가장 늦은 날짜는 12월 18일입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60일 전인 10월 17일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내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주장과 함께 제주도의 늦장 대응 때문이라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안이 2월에 확정됐는데도 상반기에 사무 배분안을 만든다며 시간을 보내다 7월에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해 일정이 촉박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강력한 어필을 상반기부터 좀 했어야, 그리고 그러한 공감대 형성을 해서 국회에 많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도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이게 아닌데 이거 확인해야 되겠는데 이런 여론들이 지금 많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발탁 승진제로 승진한 공무원 12명 가운데 7명이 오영훈 도지사와 같은 서귀포시 출신이고 도지사와 부인이 졸업한 고등학교 출신도 3명씩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승진 연한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쪽 부분들이 좀 많은 거는 지금 1, 2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 한 금평 누적 기간 내에 이렇게 쌓아온 분들이 승진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그런 겁니다. 애쓰고 남원 이런 분들이 승진 많이 한다는 얘기를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밖에서 공무원 인사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김만덕상 수상자인 김미자 서귀포 수협조합장이 2014년 선박 경매 입찰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아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심사 기준에 최근 5년 이내 금고형 이상만 결격 사유여서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충북을 수도권 경북과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고속철도 충주 문경 구간이 다음 달에 개통합니다. 충주 살미면과 수안보, 괴산 연풍에도 KTX역이 새로 생기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KTX 이음 열차 운행을 시작한 중부내륙선 충주 이천 구간. 지난해 말 성남 판교까지 연장되면서 수도권을 오가는 게 훨씬 쉬워졌고 이용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용객은 7만 7천여 명으로 노선이 연장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달 말에는 충주에서 문경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선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합니다. 앞서 중부내륙선 철도 1단계로 이천 충주 54km 구간이 개통된 이후 문경까지 39.2km 구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충주역을 넘어 새로 생기는 살미역, 수안보 온천역, 괴산 연풍역과 경북 문경역에서도 앞으로는 KTX 한 번으로 수도권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충주 살미역에서 72분, 괴산 연풍역에서 82분이면 수도권에 도착할 수 있어 3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 서울 수서역 연결에 이어 이후 남쪽으로는 경남 거제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선 철도. 다음 달 충주 문경 구간이 뚫리면서 충북을 관통하는 구간 모두 개통이 완료됩니다. 경부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상당 부분이 중부내륙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철도 개통을 통해서 충청북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교통의 중심으로, 철도 교통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남북으로 뻗는 중부내륙선과 교차하는 충북선 직선 고속화 작업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 구간을 직선화해서 40분 넘게 걸리던 시간을 20분대로 단축하는 설계 작업에 착수했고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철도망 확충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온천이나 이제 연풍세제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관광 자원화, 더 관광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됐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수도권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 한편 중부내륙선 충주 이천 구간 운행이 현재 하루 4차례에 불과한 가운데 운행 구간 연장에 따른 열차 증편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낭만 항구를 기치로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목포시가 전남의 새로운 핫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광객 800만 명에 근접한 데 이어서 올해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근대 역사 거리의 시작점인 목포 근대역사 1관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모은 이곳은 평일에도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풍경이 너무 멋있고 지금 오늘 날씨가 좋은데 이 햇빛 받은 이 벽돌색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해양관광시설로 떠오른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최근 2년 연속 100만 명에 근접하는 관광객이 찾았고 스카이워크 방문객도 40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 3년간 목포를 찾은 관광객은 큰 폭으로 상승해 올해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낭만 항구의 밤 볼거리로 음악 분수와 해상 WCO 개최가 관광객의 호평을 받았고 전국체전 등 4대 체전 개최와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항구축제 등 대규모 축제와 행사들이 이어져 관광객에게 낭만 항구의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여기에 구미를 주재료로 한 음식점과 카페들의 합리적 가격도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기도 있고 뭐 방공저 생선 같은 것도 선물로 사가고 이럴라. 밖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팔지 더 비싸게 팔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야지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래야 더 찾는 분들도 많아지시니까. 근대 유산과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맡게 된 관광객 1,000만 시대. 그러나 외국인 체류 관광객이 인근 시군보다 적고 숙박시설의 선택폭이 적은 점은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선언한 목포시의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리조트를 유치해서 건립해야만이 우리 관광객들이 체류하고 또 목포에서 즐기고 또 식사하시고 물건 사가는 각종 관광 지표를 떠나 실제 목포시가 여수 밤바다를 뛰어넘는 핫플레이스로
전남 천만 관광객의 새로운 주역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네, 이번 주는 먹구름이 자주 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내일 낮까지 가끔 내리겠고요.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밤 사이에는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시간당 1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비가 내려서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구름을 만드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4에서 5도가량 높은데요. 현재 북부 지역 22도, 서부와 남부 지역 21도, 동부 지역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북부 지역 2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동부 지역 26도, 산간 지역 1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후부터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안팎으로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반짝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100년 전 독일인 탐험가가 제주에서 수집한 민속 자료들이 공개됩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독일 드레스덴 민족학 박물관이 소장한 제주 민속자료 200여 점을 내년에 전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민속자료는 1929년 발터 스퇴츠너가 수집한 농업 도구와 수공예품, 생활용품 등이며 제주도 기행문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당시 제주의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제주 프랑스 영화제가 오는 23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에서 열립니다. 국내 유일의 연례 프랑스 영화제인 이번 영화제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던 무렵 요리사 이야기를 담은 개막작 딜리셔스 등 장편 16편과 단편 17편 등 33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23일 개막작 상영 뒤에는 베르트랑 자도 주한 프랑스 대사관 수석 참사관과 관객과의 만남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인증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제주도청 동물방역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축산과에 직접 또는 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영업 중인 판매 인증점은 287곳으로 이 가운데 84곳은 도외 업체입니다. 도내 농가들의 빗물 이용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빗물 이용시설 표본 농가 23곳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94점으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농가 대부분은 빗물과 지하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 비율은 농가마다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다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폐기물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플라스틱과 캔, 비닐 등 자원 회수율은 75.2%로 기존 제주시 봉계 회수시설보다 18.7% 상향됐습니다.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예산 340억 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완공돼 하루 14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재활용품 선별 로봇 3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된 한림공고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한림공고 동문회 날 행사에 참석해 도심 항공교통과 드론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 한림공고 졸업생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림공고는 지난 5월 교육부로부터 전국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중 한 곳으로 지정돼 2028년까지 135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제주도와 한화 시스템 등 7개 협약기관과 협력해 항공우주 분야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